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실전 주식 투자 영상.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 번외 영상으로 주린이 코린이들에겐 좀 생소한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줌마 주린이가 거론하기엔 무지 매우 많이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네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스타트업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업체인데요. 2012년 설립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등 경쟁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사. 2020년 9월 소프트웨어 회사 사상 최대 규모의 IPO 달성. 기업 가치 100조 원, 연매출 10억 달러, 전 세계 20여 곳에 걸쳐 3천여 명 이상의 근무 직원, 전체 고객수 및 1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수 꾸준히 증가, 최근 고객사 5,000개가 넘고 8월 실적 보고서를 발표한 후 주가 최고가를 경신 중, 2029년까지 매출 100억 달러 목표. 우선 클라우드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데이터를 탄력적으로 저장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데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서로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끌어와 지역, 부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고 현존하는 통합관리 플랫폼 중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진 기술력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초고속 성장 비결은 고객 우선 정책에 있고 고객이 저장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도 사고파는 시대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이든 가치 있는 데이터만 있다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 시장에 팔 수 있게 되고 사용자들도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 어떤 플랫폼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 가수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 콘서트를 열었을 때 각국의 팬들이 동시에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더욱이 필요한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이고요. 어쩌면 메타버스의 첫걸음도 각 나라별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확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이에서 중립적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빅테크 기업들보다 한 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본인의 투자 철학을 깨고 IPO에 참여한 첫 기업으로 상장 첫날 워렌 버핏의 투자 뉴스가 이슈화가 되기도 했고요. 상장 첫날 워렌 버핏이 여기에 투자해서 9,500억 원을 벌기도 했다고 하네요. 클라우드 산업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제2의 테슬라로 불린다고 합니다. 기술력 때문도 있겠지만 수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는 동안 테슬라도 시장에선 엄청 무시당하고 외면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으니 시장에서도 스노우플레이크를 테슬라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나 봅니다. IT 분야 개발자인 가족이 저에게도 추천하는 이유는 현재 고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고점이긴 하지만 IT 회사가 아닌 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거기에 데이터 처리에 대한 수요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어 현재 고점이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더라고요. 스노우플레이크를 공부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의외로 매수 추천보다 매수 추천에 대한 반박글이 많이 보여서 저는 가족의 추천으로 현재 정찰병 하나를 매수하긴 했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수 우려사항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했지만 순손실률은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립된 지 8년 된 적자 회사가 110년 된 IBM 시가총액을 넘어서 거품 논란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10년 후 매출까지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네요. 같은 업계 투자자들은 반박으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AWS나 GCP,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왜 스노우플레이크를 또 써야 하는지를 반박하던데 같은 업계 가족의 이야기로는 다른 업체 클라우드도 쓰면서 특화된 기술력의 스노우플레이크도 함께 쓰고 있다고 하네요. 타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력이 더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닌 각각의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병행 사용의 개념이랍니다. 왜냐,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서비스니까요. 요즘은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는 것보다 여러 회사들을 다 쓰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WS도 그렇고 GCP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할수록 위험 요소인 보안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각자 서비스마다 좀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자가 만드는 서비스에 장애가 생길 걸 대비해서라도 병행 사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 클라우드 제품군에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필요성이 다양해서도 병행 사용이 이유이기도 하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8년 동안 매출은 상승했지만 아직도 적자인 이유는 각 나라, 각 분야 등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압축하려면 하드디스크, 테이프, SSD 등과 그걸 관리할 토지, 건물, 인력 등등 무형, 유형의 자본과 기술력이 8년이 지났어도 앞으로도 규모를 키우기 위한 공격적 사업을 위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라 쉽게 뛰어들 수 없어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IPO에서 크게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스노우플레이크 투자의 비관론을 보자면 실사용자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던데,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 자체가 범용이 아닌 특화된 서비스라 당연히 실사용자들이 한정되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사업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특화된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고점임에도 주구장창 우상향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가장 큰 스노우플레이크의 잠재적 문제는 현재까지는 경쟁사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중립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쟁사들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을 눈여겨보고 본인들이 이 사업권에 욕심을 내서 끼어들고자 한다면 스노우플레이크의 가장 큰 리스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소유한 빅테크 기업의 배신과 정보 제공, 수집의 관련법의 제약 등 지금처럼 친밀한 협력 관계가 깨지는 순간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 가치가 훼손된다고 봐야겠죠. 스노우플레이크의 사업이 성장해서 경쟁사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위협을 느낀다면 당연히 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스노우플레이크의 CEO도 당연히 이런 리스크를 알겠죠. 거기다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알고 투자했을 거고요. 워렌 버핏은 아직도 스노우플레이크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스노우플레이크의 CEO는 협력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견제가 들어오기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해야 할 거고, 돈 많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추월하기 전에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할 거고요. 여기까지 얘기하자면 투자 가치가 과연 있을까 싶으시죠? IT 분야 개발자인 가족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지속적인 잠재 성장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향후 빅3 기업의 견제가 들어오는지 이 사업의 경쟁사로 뛰어드는지 이 분야의 동태를 살피며 투자해야 한다며, 이 종목은 엉덩이 깊게 묶고 갈 주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줌마 주린이가 굳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처음 가족을 통해 들었을 때 정말 생소했거든요. IT 분야 근무자나 개발자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웬만한 주식 전문 방송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업이고요. 그렇담 제 영상을 볼 주린이 꼬린이들에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기업이라 생각해서 새로운 기업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흔하지 않은 종목 분석을 해드려 봤습니다. 물론 너무도 당연히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요. 현재 제3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다는 거, 또 현재까지는 미국 빅3,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 IT 전공자나 근무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물어보셔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추석 연휴 때 가족에게 추천받고 바로 사려고 했더니 너무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니 며칠 후 미국 주식 전체가 하락하는 날 이 주식도 아주 찔끔 빠지길래 달랑 한 주 매수했는데 현재 수익률 3.84% 되어 있네요. 함께 산 아틀라시안도 한 주 샀는데 수익률 1.28% 되어 있고요. 아틀라시안도 함께 거래를 하려고 했더만 너무 길어져서 아틀라시안은 다음에 따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휴, 쥐뿔도 모르는 아줌마 주린이가 이 어려운 클라우드 사업을 논하려니 지금 머리에 쥐가 나고 있습니다. 잠시 컴퓨터 끄고 머리 식혀야겠네요. 머리 뚜껑 열리기 전에 빠이.